저는 실제 있었던 얘기를 하면요. 저희 둘째 딸이 중학교 2학년 때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너희들 5년 열심히 공부해서 판사 의사 될래. 저렇게 공부 안 하면 저기 있는 급식 노동자 같은 사람들이 될래. 이 얘기를 딸이 들은 거예요. 근데 우리 엄마가 급식 노동자인데 선생님한테 따지진 못하고 소심하게 이렇게 째려는 봤다고 하면서 와서 한 얘기가 있어요. 이 사회적인 편견이 직업에 기천이 없다는 것을 가르쳐야 되는 학교가 선생님 한마디에 많은 그 몇십 명 되는 아이들이 아 이런 직업은 가지면 안 되겠구나라고 인식할 만큼 그런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들어서 사실 저도 좀 많이 속상해했고 우리 딸도 속상해했던 기억이 좀 나거든요. 저는 실제로 들어서 그게 안 잊혀져요, 지금까지도. 거기에 이제 더불어서 정치인도 밥하는 노동자를 우습게 한 아시죠? 네. 그 의원이 저희 지역구랍니다. 근데 이제 두 번째 나왔을 때는 저도 찍어 드렸거든요. 근데 제 손을 더라고요. 왜 그 사람을 찍었을까? 안 돼. 안 돼. 큰일 나. 다음 번 뽑아야지. 다음도 다른 다음 사람 찍어야지. 해야 되나요? 근데 그렇게 막말을 할 수 있는지 그거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분 지역구 안에도 얼마나 많은 급식 노동자들이 살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조금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맞지 않는 거 맞죠? 그리고 그 말이 딱 터졌는데 우리 다 한마디씩 한 거예요. 우리가 왜 찍었을까? 우리 작은 애가 중학교 때 엄마 나는 급식 먹으러 학교 가요 이러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서부터 내가 생각이 좀 더 바뀌었어요. 아, 우리 작은 아이가 급식을 먹으러 학교 가요라는 걸 나중에 이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알게 됐는데 급식이 그것도 교육으로 바라봐 줘야 되는 거. 아이가 그냥 먹으러 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급식을 먹으면서 친분도 쌓고 그 다음에 이 아이가 졸업할 때 그 담임선생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채성이 키 이만큼 키워놨어요. 얘가 너무 잘 먹어서 이쪽 반 저쪽 반 남은 걸 다 걷어서 먹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하나의 그냥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처럼 우리 아이도 내가 만드는 급식이 꼭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드는 급식을 먹고 엄마 그게 먹고 싶어서 그걸 먹으러 학교 가요라는 건 사실 이제 급식이 그만큼 학교 안에서 자리가 잡혀 있다는 거예요. 그죠? 어쨌든 예전부터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쨌든 급식도 그런 교육으로, 교육 노동자로 바라봐주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밥을 이제 급하게 빨리 먹는 습관이 생겼고 이제 시간을 주어지지 않아요. 밥 시간이. 밥 시간이 정확하게 주어지지 않으니까 5분만 해도 먹어야 저 옆에 되고요. 동료는 걸어가면서 한 숟갈, 식탁에 앉으면 한 숟갈, 일어서면 한 숟갈, 딱 세 숟갈 뜨고 가요. 그래서 집에서 우아하지 못하게 그렇게 먹는다고 구박도 받기도 하고 그래서 소화불량이 소화불량 나고 위장병 있고 특성상 이제 뭐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뭐 이런 게 있으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예전에 밥값이라는 걸 못 받는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먹었고요. 밥값을 8만 원으로 이제 받던 또 시기가 있었어요. 밥값 8만 원 받았을 때도 급식 노동자들은 그냥 먹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가 13만 원이라고 밥값을 올려서 받았거든요. 그거는 이제 아마 문재인 정부 들어오면서 밥값하고 교통비는 정규직과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취지에서 이제 13만 원이 급식 노동자들한테도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밥값을 내라. 지금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밥값 받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흔하게 얘기하면 버스 기사가 차비 내고 버스 운전하냐. 밥하는 노동자들이 밥을 자기 밥을 하면서 자기 그리고 노동을 자기 노동으로 먹는 건데 거기에 또 우아하게 앉아서 먹느냐, 시간이 주어져서 먹느냐 이것도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쫓기듯이 먹고 제대로 먹는 거 아닌데 밥값을 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부당하다는 생각을 현장에 우리 동료들이 많은 얘기들을 하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 이제 밥값을 걷고 있는 지역들이 꽤 많아요.
급식실의 현장은 위험 자체예요. 칼이며 뭐 바닥에 미끄러움, 오늘 같은 경우 튀김을 하면 튀김할 때 그 미끄러운 기름이 또 있고 자칫하면 정말 위험의 요소가 많은 곳이고 작년에도 제가 오븐 요리 하다가 제가 이제 키가 작으니까 위에 걸 꺼내다가 그 국물이 흘러가지고 여기를 디는 화상 사고도 입은 경험이 있거든요. 그 학교는 위생이 가장 큰 게 걸려 있어요. 기구를 닦는데요. 그 우리가 이제 천장에 후드가 달려 있죠. 그 후드를 닦으러 올라가요. 근데 그 올라가는 장치가 그냥 바퀴 달린 거를 딛고 올라가든가 그냥 소 위에 올라가든가 펄펄 끓는 소 위에 뚜껑 덮고 올라가든가 진짜 막 그렇게든 올라가서 닦아요. 근데 그게 2인 1조가 돼서 누군가가 그것을 잡아주고 그 사람이 닦게끔 옆에서 좀 보조 안전기구도 있어야 되고. 해주면 좋은데 인원이 부족하다 보니 본인 혼자 자기 담당하는 구역을 닦으려고 올라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후드 혼자 닦다가 근데 바퀴가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걸 잡고 있다가 떨어지면서 옆에 수도꼭지에 가슴을 탁 치면서 갈비뼈 4대가 나가고 하나는 금이 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면 바로 병원에 가야 맞는데 그때 옆에 있는 동료는 자기를 하느라고 못 보는 거예요. 이분이 그 병원을 갔을 때는 이미 다 갈비뼈가 부러져서 숨을 못 쉴 정도로 경기에는 모 초등학교에서 조랭이 떡국을 끓이는 중에 돌리는 그 솥을 놓쳐버린 거예요. 스핑 돌아서 이게 화상사고가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거의 1년 반 동안 학교 출근도 못하고 산재로 있는데 이런 부분을 가지고도 경기도 교육청이나 학교나 누구나 책임을 지지 않아요. 그냥 산재 신청을 해주면 그걸로 본인들의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사진을 보면 몇 번의 수술을 더 해야 될지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나타나지 않는 사고들이 정말 비일비재한 거죠. 정말 산재 신청을 해서 뭐 요양급여나 이런 걸 받으면 다행이지만 또 거기에 사고의 위험이 노출된 만큼 화상이나 이런 것들은 또 비급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또 잔사고들은 또 자기들이 다 치료를 하잖아요. 여름은요 급식실은 건장한 청년들이 와서도 다 도망갈 정도로 아주 심각하고요. 진짜 우리가 샤워를 하려고 옷을 벗으면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아주 습하고 노동 환경 자체가 말이 좀 안 될 정도로 에어컨이 있을 때 선풍기가 있을 때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죽음이라고 생각하고 불 앞에서 작년에가 폭염이었어요. 네. 엄청난 폭염 속에서 작년에도 우리도 몇 명 쓰러졌고 몇 명 쓰러졌어요. 그리고 본인들이 오죽하면 도대체 몇 도까지 올라가는지 한번 보자래요. 온도계를 옆에다 놓고서 전을 붙이는 그런 학교들이 있었고 실제로 쓰러져서 너무 더워 쓰러져서 응급실에 실려갔다 왔는데 동료가 몰랐다는 그 정도로 영양사가 싫고 그냥 갔다 와서 다시 또 일을 하는 그게 이제 급식 현장입니다. 굉장히 여름은 2중고, 3중고에 시달리는 거죠. 더 힘들죠. 겨울에는 왜 덥지 않은데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지만 겨울에는 저희가 후드를 또 안 켜놓고 일을 하면 폐암에 노출도 돼 있지만 어찌됐든 공기 자체를 순환을 시켜야 되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드를 켜놓고 일을 하니까 이게 센 바람으로 인해 가지고 그쪽에 우리가 물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살얼음이 싹 오는 거예요. 잘못 디디면 그게 낙상사고가 되는 거예요. 순해죠, 순해. 그러니까 방학 때만이 아니고요. 퇴근하면 정형외과랑 한의원. 예, 그런데 다 가 계세요. 전화해 보면 어디냐면 다 저기 물리치료 받는다 그러고 침 맞고 있는다 그러고. 아 그럼요. 저희 사실 10년치 의료 기록 뗄 수 있잖아요. 건강보험공단에 가서 띄면요 이만큼씩 돼요. 그걸 띄어서 이제 저희가 이렇게 보면 어쩌면 그렇게 한 달에 10월 이상을 다니는 거예요 병원을. 어떤 분들은 정형외과 가서 물리치료 받고 또 한의원 가서 물리치료 받고 대구로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방학 때는 이제 뭐 어디 관절에 어디가 좋다 그러면 또 막 어디 또 가요. 막 이렇게 지방 같은데 어디 가서 또 주사도 맞고 오시고. 그러니까 너무 몸이 아프니까 이렇게 하면 날까 저렇게 하면 날까 병원을 막 찾는 거죠. 순회를 하는 거예요. 병원을.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여기 우리 급식 노동자들이 그 방학 때를 이용해서 보수공사 하고 가서 다시 또 한 학기 난다 이럴 정도로 방학 기간은 보수공사 한다고 해요. 예. 저희가 좀 변화가 있다 그러면 현장이 어떤 선생님이
본인이 이제 다른 데로 이제 전근을 가시는 거예요. 근데 급식 너무 맛있게 먹었다고 급식실 선생님들 양말을 한 켤레씩 이렇게 갖고 오신 거예요. 그게 꼭 받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정말 고맙고 그때는 정말 아 우리가 너 열심히 했구나라는 그런 보람을 좀 느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예전에보다 이 현장이 밥 먹으러 오면 선생님들도 아이들한테 그런 교육을 좀 많이 이렇게 시키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면은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가시고 또 하나는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저희 이제 학생들이 졸업하고 거의 선생님만 찾아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급식실도 찾아와요. 3년 동안 너무 고맙게 밥 잘 먹었다고 그러면서 선물이 받아서가 맛이 아니라 귤 하나라도 이렇게 손에 들고 오면서 생각난다고. 초등학교 1학년 들어왔는데 6년이 지나서 이만큼 커 있어요. 그런데 그 학생이 저 졸업해요. 이제 이번에 졸업해요.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 주웠는데 그냥 아주 몸이 사르르 녹았던 그런 기억들도 있고 그 한마디가 아 진짜 그 어떤 말보다 그리고 내가 뭐 전적으로 아침 저녁 삼시세끼를 해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점심 한 끼라도 잘 먹여서 키도 이만큼 크고 많이 성장한 걸 보면서 와 우리가 그때 보람을 찾는 것 같아요. 어떤 애는 그래요. 엄마가 집에서 해주는 것보다 더 맛있어요. 그래요. 맞아. 그런 한마디가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병원 다니고 했던 걸 녹여주고 다시 급식을 하게 되는 그런 힘이 힘으로 되어주지 하는 것 같아요.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